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야, 그 우리가 있으면 뚝 떨어져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나토에 가입하거나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선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에 잡아먹힐 때 일본은 외교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했단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게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핀란드가 왜 지금 나토에, 핀란드 EU에는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나토에는 가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한 것들, 군인들끼리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학살을 하는 흔히 말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아마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간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외교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무기를 든 군인들끼리 하는 게 전쟁이지 지나가는 양민들 붙들어가지고 강간하고 여성들 잡아서 강간하고 잡아서 수갑 채워서 총으로 쏴 죽이고 이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예. 중립국은 스웨덴은 계속 중립이었고요. 핀란드도 100년 동안 중립이었습니다. 이 중립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을 많이 있고 나서 바로 나토에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강국이거든요. 예. 러시아하고도 늘 전쟁을 치렀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나토에 200년간 중립국을 지켰던 나토에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건 이제 한쪽에 줄을 서겠다는 거죠. 가운데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 못 받으니까. 핀란드는 대통령이 지금 스웨덴을 해서 니니스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올해 이번 달 말에 나토 회의에 통해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핀란드 의석수 200석 중에서 122석,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좀 짧게 가지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방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다가 지금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굉장히 우방국이거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방국에 가까운 중립이었는데 그런 나라마저도 이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국가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중견 국가들, 그러니까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거대 영토와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대다수의 중견 국가, 중간 크기의 국가들은 예전에는 중립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확실하게 줄 서지 않으면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줄 선다는 얘기입니다. EU라는 건 유럽 자체들끼리 어떤 경제적 통합이나 국가적 통합을 요구하는 거지만 국방에 관해서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축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줄을 선다는 거죠. 핀란드가, 스웨덴이 100년, 20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 거냐 이거죠. 이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미국 정부와 상당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던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은 지금 나토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나라들, 아시아 지금 같으면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인도양에서는 인도,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기본으로 세계 전략,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죠. 한국은 그 어느 선에 있는데 한미 방위 조약이로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경제 시장으로 커지면서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교역량이 늘면서 우리의 제1 교육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같은 이런 우리가 이중적인 처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국방 안보 외교가 아니고 경제 외교를 우리가 주안해 비즈니스 외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걸 어느 정도 미국에서 용인해 줬습니다. 자, 지금 그게 지속 가능한 우리 외교적 스탠스가 될 거냐?
지난 정부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이제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 미국은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쿼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초청장, 쿼드라는 게 뭐냐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거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해상 봉쇄하는 겁니다. 뭐 말은 어떻게 했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에서는 인도, 그 다음에 좀 돌아 나오면 일본,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호주, 미국과에서 네 나라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마 외무장관급에서 시작하다가 정상회담으로 늘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뭐 경제 협력도 얘기하자. 말들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뉴질랜드까지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3개 나라를 더 초청, 7개 나라로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백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못한다. 영국이 전쟁하면 미국이 무조건 도와주죠. 미국이 전쟁하면 영국이 무조건 도와줍니다. 그게 동맹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동맹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발을 뺐죠.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라고는 하나 속 터놓고 하는 동맹은 못 된다는 거죠. 왜? 수시로 다른 짓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정부를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그 정부 형태를 계속해서 여야 정권 교체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한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먹는 일은 아닌 건지 쿼드도 안 한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약인 지소미아도 우리는 지금 연장 안 해버렸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나마 군사정보를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나면 미사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보도하면 알아요. 예. 그런 한심한 상황에서 반일만 주장하면서 지소미아도 파기해버렸어요. 파기한 게 연장을 안 해버린 거죠. 지소미아는 그냥 일본과 군사 정보를 그것도 북핵에 관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정이고 그게는 일본하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거기에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예. 세 나라에 미국을 축으로 해서 같이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 정부가 출범되면 우리 외교 문제는 좀 더 냉정하고 자신 있게 내 편, 남의 편, 내 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일정 부분 생기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돈은 또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벌어도 돼요. 경제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고 몸이에요. 내 몸이 건강하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내 몸이 병들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외교가 튼튼하고 내 국가가 안정되고 건강하면 돈은 또 벌어도 돼요. 근데 돈 때문에 내 마음을 팔고 내 양심을 팔고 내 육체를 내다 파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